안녕하세요. 환장 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6년 1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공기비가 너무 큰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공기비가 크다는 것은 이론 공기량에 비해서 실제 주입한 공기량이 많다는 뜻으로 열 손실이 증가하며 연소질 내에 온도가 감소하게 되고 삭스와 낙스 발생량이 증가하며 오염물질의 희석 효과가 증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공기비가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상층부가 불안정하고 하층부가 안정을 이루고 있을 때 연기의 모양은 어느 것인가? 자, 연기 모양에 대한 문제는 아주 잘 출제가 되고 불안정하다는 것은 바람이 잘 불게 되는 것이며 안정은 바람이 안 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층부에는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연기가 확산되지 않고 상층부에만 연기가 확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상층부에만 연기가 확산하는 것은 지붕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한 지붕형은 맑고 바람이 거의 불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일반적으로 배기가스의 입구 처리 속도가 증가하면 재고 효율이 커지며 블로우다운 효과와 관련된 집진 장치는 어느 것인가? 자, 블로우다운 효과가 나왔다 하면은 바로 원심력 집진 장치를 떠올려 주셔야 합니다. 또한 원심력 집진 장치는 사이클론 집진 장치라고도 하죠.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 직경이 5마이크로미터이고 밀도가 3.7g/세제곱센치인 구형의 먼지 입자가 공기 중에서 중력 침강할 때 종말 침강 속도는 얼마인가? 단 스토크스 법칙이 적용되며 공기의 밀도는 무시하고 점성계수는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kg/ms입니다. 지금 침강 속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센치 퍼 세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단위는 CGS 단위로 맞춰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CGS 단위란 센치, 센티미터, 그람, 세크를 이용하여 단위를 통일시켜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침강속도 공식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점성계수는 킬로그램 단위이고 또한 직경도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CGS 단위로 통일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직경 먼저 바꿔보도록 할게요. 센치 단위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미터와 미리미터와의 관계는 10의 3승 관계이며 그 다음에 센치와 미리미터는 10배 관계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해주게 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센치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점성계수도 킬로그램을 센치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1kg은 10의 3승 g이 되고 미터도 센치로 바꿔주게 되면 1m는 100cm가 되겠죠. 따라서 환산을 해주게 되면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지금 구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 대입하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집진 장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집진 장치에 대한 문제는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모든 집진 장치에 대한 특징들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기 집진 장치는 대량의 가스 처리가 가능하며 초기 설비비가 고가이지만 압력 손실이 적어 소요 동력이 적습니다. 하지만 전기 집진 장치는 전압 변동과 같은 조건 변동에 쉽게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엔진에서 낙스가 가장 많이 배출될 때의 운전 상태는 어느 것인가? 낙스는 가속 시 배출량이 가장 많으며 공회전 시 배출량이 가장 적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배출량이 적은 특징도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입니다. 포진먼지의 중화가 적당한 속도로 행해지기 때문에 이상적인 전기 집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기 저항의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전기 저항의 범위는 10의 4승에서 10의 11승 오hm 센치 범위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의 4승보다 낮게 되면 재비산이 발생하며 10의 11승보다 크게 되면 역전리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해당 사이의 범위로 나타나는 것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 문제입니다. 런던 스모그와 비교한 로스앤젤레스형 스모그 현상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런던 스모그와 LA형 스모그의 특징들은 출제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두 개의 특징을 비교해서 암기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로스앤젤레스형 스모그는 침강성 역전이며 기온은 24에서 32도, 여름이고 습도는 낮은 상태입니다. 70% 이하를 나타내며 주 오염물질은 광화학적 산물인 오존, PAN, H2O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LA형 스모그 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세 가지 대한 특징은 런던 스모그에 대한 특징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다음 용어 중 흡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흡착과 관련이 깊은 것은 프로인들리 식과 랭뮤어 공식이 있으며 하나 추가적으로 BET 식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참고적으로 프로인들리 식 공식이 아주 출제가 잘 되는데 n분의 x는 마이너스 21번 다음 용어 중 흡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흡착과 관련이 있는 식은 프로인들리 식과 랭뮤어 공식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BET 식도 있다는 것도 함께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3번 문제 어느 공장 폐수에 육각크롬이 600mg/L가 있고 이 폐수를 아황산 나트륨으로 환원 처리하고자 합니다. 폐수량이 40m 3승/day일 때 하루에 필요한 아황산 나트륨의 이론량 kg은 얼마인가? 단 크롬의 원자량은 52이며 아황산 나트륨의 분자량은 126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반응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크롬과 아황산 나트륨에 대한 반응식만 세워주시면 됩니다. 크롬은 지금 두 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개의 육각크롬 대 세 개의 아황산 나트륨이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kg당 kg 비율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몰수 곱하기 분자량 대 몰수 곱하기 분자량 한 것은 크롬 처리량 대 X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크롬 처리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크롬의 농도 곱하기 유량을 구해주시게 되면 처리량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600mg/L 곱하기 40m 3승/day를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리터 단위를 소거하기 위하여 단위 환산을 해주게 되고 또한 미리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꾸어 줘야 되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진행하게 되면 24kg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반응식에서 x자로 곱하게 되면 x는 2 곱하기 52분의 24 곱하기 3 곱하기 126이 나오게 돼서 87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에탄올이 물 1리터에 92g이 녹아있을 때 COD는 얼마인가? 1리터에 92g이 녹아있다는 것은 농도가 92g/L라는 뜻이므로 g/L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에탄올에 대한 반응식을 세우게 되면 에탄올은 3개의 산소와 2개의 CO2, 3개의 물 분자가 나오게 되고 에탄올의 분자량은 46, 산소의 분자량은 32 곱하기 몰수를 해주게 되면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x값은 19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반응식을 세운 후에 해당 값을 계산하는 문제는 잘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동영상에서 충분히 계산 문제를 풀어보시고 오시면 더 편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27번 폐수의 살균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NH2Cl보다는 HOCl이 살균력이 작다. 아닙니다. HOCl이 살균력이 가장 크며 HOCl이 살균력이 가장 크며 그 다음에 OCl-, 그 다음에는 클로라민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따라서 HOCl이 가장 크고 OCl, 클로라민 순으로 살균력을 갖고 있습니다.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2번 보통 온도를 높이면 살균 속도가 느려진다. 온도를 높이면 살균 속도는 빨라집니다. 틀린 보기가 됩니다. 3번
같은 농도일 경우 유리 잔류 염소는 결합 잔류 염소보다 빠르게 작용하므로 살균 능력도 훨씬 크다. 자, 유리 잔류 염소는 결합 잔류 염소보다 빠르게 작용하므로 살균 능력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3번은 맞는 부위가 되겠네요. 4번 HOCl이 오존보다 더 강력한 산화제이다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개가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오존이 HOCl보다 더 강력한 산화제가 됩니다. 하지만 염소이온은 잔류성이 있기 때문에 오존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0.1몰의 NaOH 1000ml를 0.3몰의 H2S4로 중화 적정할 때 소비되는 이론적 황산량은 얼마인가? 이때 세워야 될 식은 뭐냐면 중화 적정식으로 NV는 N-V-로 세울 수 있으며 이때 N은 노르말 농도이기 때문에 해당 몰 농도를 노르말 농도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N은 NaH2SO4에 대한 노르말 농도이므로 먼저 0.3몰/리터를 당량가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황산을 보게 되면 수소가 2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가가 되고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0.6몰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NaOH에 대한 노르말 농도를 구하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0.1몰/리터에서 지금 OH 이온이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1가입니다. 따라서 1몰/1EQ를 곱하게 되면 0.1노르말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다음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론적 황산량은 166.6667ml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다음 중 해역에서 적조 발생이 주된 원인이 되는 물질은 어느 것인가? 자, 적조 발생과 마찬가지로 부영향화 현상이 발생되는 주된 원인 물질은 질소와 인입니다. 따라서 지금 존재하는 것은 인은 없기 때문에 질소가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살수여상의 표면적이 300m 제곱이고 유입 분뇨량이 1500m 3승/day라면 표면 부하는 얼마인가? 자, 이것은 단위 환산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으며 표면 부하율 공식으로도 푸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미터 제곱이 표면적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표면적은 나눠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유입 분뇨량은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표면 부하율은 표면적 분의 유량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분의 1500을 하게 돼서 5m 3승/m제곱 데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MLSS 농도가 주어져 있고 포기조 혼합액을 100ml 매스 실린더로 취해 30분간 정치시켰을 때 침강 슬러지가 차지하는 용적은 440ml이다. 지금 포기조 혼합액부터 440ml까지는 무엇을 뜻하냐면 SV30ml/리터를 뜻합니다. 이 단위를 그냥 길게 설명한 것이에요. 따라서 SVI 공식을 암기를 하신 후에 그대로 대입하시게 되면 146.6667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SDI를 구하는 것인데 SDI는 SVI분의 10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식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SDI 값은 0.68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m 3승/h의 폐수가 유입되는 침전지의 원료 부하가 주어졌을 경우 침전지 원료 웨어의 유효 길이는 얼마인가? 원료 부하는 웨어의 유효 길이분의 유량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단위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원료 부하의 단위는 day로 돼 있고 유입되는 것은 hour로 돼 있기 때문에 이 hour를 day로만 환산을 해주면 답이 충분히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원료 부하는 100m 3승/mday인데 이것을 hour로 바꿔주게 되면 4.1667이 나오게 되고 해당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30m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중요한 공식이니까 반드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1kg이 연소할 때 이론적으로 필요한 산소의 질량은 얼마인가? 연소했다는 것은 산화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탄소가 산소와 만나게 돼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kg당 발생하는 kg이기 때문에 이때는 분자량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탄소의 분자량 12kg 대 산소의 몰수 1 곱하기 32kg을 하게 되면 이때의 주입량은 1kg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산소량에서 대각선으로 곱해주게 되면 2.6667kg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3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료의 연소에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A0, 공급된 실제 공기량을 A라 할 때 공기비를 나타내는 식은 어느 것인가? 자, 공기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론 공기량분의 실제 공기량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 이렇게 공기비 묻는 문제도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3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5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일주일 동안 8,000m 3승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자, 8,000m 3승 per week라고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만 명도 중요하고 쓰레기의 밀도가 420kg per m 3승이라면 쓰레기 발생원 단위는 얼마인가? 자, 쓰레기 발생량을 구할 때 지금 단위를 보고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단위를 봤을 때는 kg per in 1이기 때문에 지금 무게 단위가 분자로 올라가야 되겠죠. 따라서 이 밀도는 그대로 곱해주는 것이고 사람 수는 지금 분모에 있기 때문에 50만 명은 나눠주며 그 다음에 1 단위가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에도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그대로 곱해준 후에 일주일은 7일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해주게 되면 0.96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효율적인 파쇄를 위해 파쇄 대상물에 작용하는 세 가지 힘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파쇄에 작용하는 힘은 절단력, 충격력, 압축력입니다. 이것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보겠습니다. 43번 쓰레기 수거 노선 설정이 나와 있네요. 이것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트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44번 적판장의 설치 위치도 출제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트에 반드시 정리를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6번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건조시켜서 함수율을 40%에서 20%로 감소시켰다. 자, 함수율이 나왔다 하면 바로 함수율 공식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조 전 쓰레기의 중량이 1톤이었다면 건조 쓰레기 중량은 몇 킬로그램인가? 참고로 단위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1톤은 1000kg이 된다는 것을 알면 되고 따라서 V1은 1000kg, 첫 번째 함수율은 40%이기 때문에 0.4를 대입하고 두 번째 함수율에는 0.2를 대입하게 되면 V2라는 값은 750kg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 함수율 공식 정말 중요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47번 문제입니다. 소각장에서 폐기물을 연소시킬 때 조건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완전 연소의 조건 정말 중요합니다. 완전 연소의 조건은 3TO라고 하는데 먼저 충분한 혼합, 터버런스라고 하고 충분한 시간은 time, 높은 온도는 temperature, 충분한 산소량은 oxygen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0번 문제입니다. 50번 폐기물 수거 효율을 결정하고 수거 작업 간의 노동력을 비교하기 위한 단위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노동력을 비교하기 위한 단위는 MHT 단위이며 man 곱하기 hour per 톤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식도 잘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54번입니다. 다음 중 태비와의 조건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태비와 관여인자는 CMB, 수분 함량, pH, 온도로 되어 있으며 이것에 대한 인자들은 출제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트에 반드시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